내가 식당 아줌마로 보여. 당장 사과해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. 올해 65이에요. 목소리가 좀 떨리네요. 아직도 그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려와서요.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도 가장 해방됐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용히 털어놓고 싶어요. 남편은 제가 37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. 그 후로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 하나 겨우 차려서 외아들 민우만 바라보고 살았어요.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에 가고 손이 얼어서 터질 듯 아파도 반찬을 정성껏 만들고 손님들이 정숙 씨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해줄 때마다 그 칭찬을 가슴에 담아 민우에게 전화로 들려주곤 했죠. 엄마 덕분에 오늘도 힘낸다는 민우 말 한마디가 제 전부였어요. 내 인생은 없어도 아들 인생만큼은 빛나길 바랐으니까요. 민우가 대기업에 합격하고 엄마, 나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라고 전화했을 때 저는 전화기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. 기쁨에 울었죠. 아들이 신혼집 전세가 좀 모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제가 평생 살던 작은 집을 팔았어요. 그 돈을 민우 신혼집 전세금에 보태줬죠. 명의는 민우 앞으로 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일부 보증금만 제 이름으로 남겨뒀어요. 그땐 그냥 엄마의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제 목숨줄이 될 줄이야. 저는 아들 집 베란다 끝방에 조용히 얹혀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. 민우가 행복한 얼굴로 엄마 밥 먹자 하면 그걸로 충분할 줄 알았어요. 상견례 날이 다가오니까 민우가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. 엄마 오늘은 좀 세련되게 입고 오세요. 사돈댁이 꽤 부유하신 분들이라.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쿡 찔렸어요. 그래도 아들 마음이니 시장에서 입던 옷은 다 접어두고 제일 단정한 치마 저고리를 골랐어요. 거울 앞에서 손마디 굵어진 손을 숨기려 장갑까지 꼈죠. 식당에 도착해서 인사드렸어요. 예비 며느리는 참 예쁘고 사돈댁은 품위가 넘치셨어요. 식사 중에 사돈 어른이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. 우리 딸은 커리어에 집중할 거라 집안일은 좀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네요. 웃는 얼굴로 하신 말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. 민우가 옆에서 엄마 요리 솜씨 좋으신데 잘 챙겨주실 거예요 하며 웃는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몰라요.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. 복도에서 사돈 어른과 민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자네 어머니 시장에서 장사하셨다니. 말투가 좀 투박하시네. 결혼식 때는 친척들 너무 많이 부르지 말게. 그리고 제 아들이 제 피가 섞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. 네, 장모님. 걱정 마세요. 엄마도 알아서 하실 거예요.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.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어요.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이 손등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데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지?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. 집에 와서도 아무 말 안 했어요.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민우 밥을 차려주면서 웃으며 물었어요. 민우야, 전세 계약서 좀 볼까? 보증금 확인 좀 해볼게. 민우는 웬일이야, 엄마 하며 웃으면서 서류를 꺼내주더라고요.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부동산과 은행을 다녀왔어요. 제 이름으로 남겨둔 부분 덕분에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어요. 직원이 정말 하시겠어요?
하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.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보증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고 나오는데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어요. 이 돈이 제 손이 터지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모은 돈인데 이제야 제 것이 된 기분이었어요.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에 들렀어요. 평생 가지 않았던 고급 코너로 가서 제일 예쁜 옷 한 벌 샀어요. 탈의실 거울 앞에서 입어보는데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. 정수가 너도 예쁘게 살 자격 있어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. 며칠 후 민우와 예비 며느리가 카탈로그 들고 신혼집 인테리어 얘기하며 들어왔어요.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. 민우야, 엄마 전세금 뺐어. 보증금은 내 통장으로 들어왔으니 너희는 다른 집 알아봐. 민우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엄마, 갑자기 왜 그래?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? 하더라고요. 예비 며느리는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. 하며 눈물을 글썽였고요. 저는 그때 핸드폰에 몰래 녹음해둔 상견례 날 대화를 틀었어요. 민우가 엄마 그건 하며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. 저는 눈물 삼키며 말했어요. 평생 너 하나 잘 되라고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웠는데 돌아온 건 시장 아줌마 취급뿐이었어.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. 내 돈은 내 삶에 쓸 거야. 결국 결혼은 파혼됐어요. 민우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지낸다고 들었어요. 가끔 엄마 미안해라는 문자가 오지만 저는 잘 지내라 한마디만 보내고 번호를 차단했어요. 용서는 해요. 하지만 다시 내 곁에 두지는 않을 거예요. 저는 그 돈으로 울산 간절곶 근처에 아주 작은 카페 겸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. 아침에 바다를 보며 커피 한 잔 마시고 손님들이 정숙 씨 반찬 진짜 맛있어요 라고 해줄 때 이제 그 칭찬이 제 가슴에 와닿아요. 더 이상 민우 엄마가 아니라 그냥 정숙 씨로 불리는 게 너무 좋아요. 바다 노을이 붉게 물들 때면 혼자 산책하며 생각해요. 정수가 늦었지만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.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.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제발 잊지 마세요.